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차트 색서입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번에 19K가 바닥이다. 그리고 현재 테더 도미넌스가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당장에 V자 반등 것 같은 큰 반등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니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 곧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했던 불장 때는 불장 전에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교체할 때 곧 테더 도미넌스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미 현재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이제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2020년도까지는 이제 이때도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9월 달에도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요 자리부터 11월, 12월까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 고점을 찍고 곧 내려올 거다.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진짜 완전한 하락 추세는 지금 당장에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이 하단 추세선까지는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럼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미니 불장이 나온다라고 했던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더 도미넌스가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곧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0원을 돌파를 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달러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이제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우선은 1차적으로 정확히 보시면은 2021년 1월 달부터 환율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1월달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직후고, 그다음 그때부터 이제 물가 상승,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달러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2020년도 그리고 작년 2021년도 비트코인 차트랑 똑같아요. 어떻게 추세선이 이렇게 좁은데 여기 안에서 이런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이제 조만간 피크아웃을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추세가 언제 꺾인다라고 제가 이제 예상만 할 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뉴스에서 나오면은 보통 고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 추세가 사실 115인 한 2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이 굉장히 불쾌해한다. 좀 안 좋다. 자, 이게 이 달러 가치는 미국 기업들의 이 무역 수지랑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 만약에 이 미국 시장으로 갤럭시 핸드폰이 들어간다. 근데 달러 가치가 높다.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갤럭시라는 핸드폰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보다 오히려 훨씬 가격이 싸게 들어오는 수입품들이 잘 팔린다.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1980년도죠. 자, 이때도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 일본이 굉장히 경제 호황기였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미국에 일본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일본 불러다가 엔화 가치 낮춰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이 일본 제품이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지금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단적인 예로 갤럭시가 가격이 싸지면서 미국 내에서 아이폰보다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이 달러 가치를 언제든지 돈 찍어내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낸다 이렇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 달러 가치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환율이 지금까지 움직인 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환율을 일부러 눌러서 떨어뜨리고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올라가면 떨어뜨린다. 조만간 달러도 이렇게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온다. 자, 근데 달러가 이 금이랑 동일하게 안전자산이죠. 코인에 있는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테더 도미넌스,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테더 도미넌스는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조만간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온다. 지금 비트코인 계속 19K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조만간 제가 이제 미니 불장이 나온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지수 같은 것들은 이미 역사가 다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조만간 달러 인덱스는 무조건 떨어진다. 자, 그리고 유가도 제가 6월달부터 제가 유가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유가가 언제 이렇게 폭등을 하냐? 러시아랑 미국이랑 붙으면 항상 유가가 올라갔다. 자, 예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을 했죠. 그때도 똑같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유가가 한 80불까지 올라왔는데, 보통 유가는 한 번,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유가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제가 6월달, 7월달 브리핑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지금, 110불, 120불,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100불 위에서 유가가 한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유가는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하방 추세죠. 뭐든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원히 오르는 것도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다. 결국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라든지 달러 인덱스, 테더 도미넌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나스닥,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좀 이제 살펴보면, 자,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대불장을 한번 겪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 2년의 기간 동안 진짜 비트코인 차트가 딱 이랬습니다. 그리고 알트들은 더 이제 심했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업비트의 비트토렌토라는 종목을 쳐보시면 차트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바코드 차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딱 이런 바코드 차트죠.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사실 수익을 크게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현물을 이제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손해가 극심하니까,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복구를 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선물 매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레버리지 50배, 100배 써서, 어떻게든 복구하자. 근데 그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딱 시장이 주는 자리만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19.6K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19.6K 부근에서는 롱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맥점을 20185로 잡아드렸죠. 자, 왜 제가 19.6K를 자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거는 지금 검증이 된 바닥 리테스트가 여러 번 된, 정말 이제 심리적으로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좀 꽤나 이제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까지 떨어지면 과감하게 롱 잡아서 20K에서 매도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딱 주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매매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만약에 미니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더리움 주도장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봐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단 지지선이 이제 뚫렸죠. 보시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랑 다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지금 22%를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가오는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기대감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다가는 이더리움 도미넌스 30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30 이렇게 될 상황이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이더리움의 지배력,
이 지배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비트코인 설 자리가 계속 잃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직관적인 예로 들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 팔아서 이더리움 넣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미니 불장이 오면은 비트코인이랑 좀 이더리움이랑은 좀 행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더리움 상승폭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도미넌스도 최근에 0.2%였다가 지금 0.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분들은 비트코인을 잡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더리움을 좀 잡으셨으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원래 김치 프리미엄이 기본 원래 1%에서 3%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불장일 때는 8%에서 한 10%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솟는데, 지금은 그냥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냥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한국인들이 코인 다 던졌다, 코인 매매를 하지 않고 들고 있던 것도 다 많이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저점 판도끼지 않을까,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도 이 고점 물량을 한국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한국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 김프가 그래도 한 3% 4%까지는 나왔는데, 지금 결국 물량 다 떠안고, 하락 물량 다 떠안고, 그거 떠안은 물량들 다 팔고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도 이제 정말 큰 관점으로 보면은 하락 파동이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A, B, C 이런 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19K를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고, 거래 대금이 많이 빠져나갔을 뿐이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뭐 물량 던질 사람은 다 던지고 나갔고, 여기서 뭐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바닥은 지금 19K가 맞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코인 매매를 뭐 활발하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는 투자를 하면 리스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읽고 투자를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좀 손실을 보더라도 좀 물량을 좀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의 큰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단가에서 만약에 코인 잡아놓는다? 다음 물장에서는 무조건 졸업입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맥점을 뚫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뭐 맥점은 당연히 전고점이겠죠. 그리고 지금 머지가 한 8일에서 9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에 붙어있던 해시레이트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는 거의 단기간에 2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은 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43.59달러 이렇게 위로 돌파해준다 라고 하면 아직 상승 임펄스가 충분히 남아있는 차트예요, 이거는. 자, 지금 이거 정말 큰 관점에서 보면, 자, 이제 3파 시작이다,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5파 나오고 아직 위로 갈 일이 더 남아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43.59달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3파가 마무리될 때까지 홀딩을 할 수 있고, 정말 길게 보면 5파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냥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뭐 유익하고 잘 보셨다 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